네, 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59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에는 1959년이 재즈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해라고 불린다 해서 여러 7개의 앨범들, 마일스 데이비스, 데이브 브루백 외 5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유독 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재즈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59년은 60년대로 연도가 바뀌기 전에 59년이라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재즈 들으면서 항상 인상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59년 앨범이네, 몇 월에 이런 걸 녹음했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좀 보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59년에 녹음된 5개의 앨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고른 앨범은 주트 심스, 알콘, 필 우즈, 모두 다 색소포니스트들인데 이 세 분이 함께 연주한 앨범인데요. 재즈 얼라이브, A Night at the Half Note, 1959년 2월 6일에서 7일 뉴욕의 그 당시 유명한 아주 잘 나가던 재즈 클럽인 하프노트에서의 연주를 담은 라이브 실황 앨범인데요. 곡은 It Had to Be You. 이 하프노트에서 59년 2월 6일, 7일 이틀간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녹음이 됐었는데, 첫날 연주는 주트 심스와 알콘만 나왔고 둘째 날 연주에는 필 우즈, 알토 색소포니스트죠, 같이 했는데 제가 고른 곡 It Had to Be You는 첫날 연주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주트 심스, 알콘 이 두 테너 색소포니스트만 연주를 하는데, 이 두 분이 50년대 한 중반부터 마치 콤비처럼 둘이 주트 앤 R 앤 주트 뭐 이런 앨범들을 많이 내왔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한 듀오. 그렇죠. 그러니까 59년 정도면은 이제 둘의 호흡이 무르익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분의 연주로 It Had to Be You를 고른 이유는 이 두 분의 이 호흡이랄까, 이런 게 이 두 분들이 무슨 뭐 재즈 역사에 뭐를 쓸만한 엄청난 어떤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한 연주자, 두 분 다 연주자였지만 59년도, 제가 좋아하는 59년도의 재즈판에서 스튜디오 앨범들도 많지만 라이브 앨범들, 특히 이 하프노트는 59년에서 한 70년대 중반까지 있었는데 아주 좋은 연주들이, 라이브 앨범들이 마치 빌리지 뱅가드에서 많았던 것처럼 많거든요. 이 59년에 또 리코니츠의 하프노트 라이브도 아주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인데, 이 앨범을 고른 이유는 물론 제 개인적인 거지만 굉장히 이 정도 재즈가 너무너무 듣기 편안하고 좋다. 테너 색소포니스트 2명이 모즈 앨리슨, 노비 토타라는 베이시스트, 그리고 빌 에반스랑 같이 하게 되는 폴 모티안, 이런 이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 너무나 편안한 연주를 하는데, 안 그래도 요번에 한번 검색을 하다 보니까 allaboutjazz.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재즈 앨범들 리뷰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는데, 거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앨범 리뷰에 59년 당시 뜨거웠던 뉴욕 재즈 클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감정이 이 평론가가 쓴 리뷰 속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볼 수는 없지만 59년도에 어떤 재즈 클럽에서 주트 심스와 알콘은 필 우즈와 함께 이런 공연을 이틀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59년을 보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앨범이어서 첫 앨범으로 골랐고요. 둘째는 커티스 플러, 트롬보니스트죠. 커티스 플러의 59년 앨범인데요. 블루스 앳이라는 앨범이고요. 고른 곡은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 라는 곡인데요. 이거 딘 마틴 곡으로 대중적으로 그렇죠. 정말 많이 알려진. 예. 근데 이제 커티스 플러가 트롬보니스트로서 자기 개인 리더작을 내는데 이제 59년 5월 21일 날 녹음이 되었더라고요. 커티스 플러 하면은 50년대 한 중반부터 60년대 쭉 가면서 하드밥의 전성기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한 트럼보니스트죠.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트럼펫만큼
이렇게 뭐랄까 호소력이나 이런 건 없지만 없죠. 커티스 플러 같은 경우에는 뭐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 앨범 같은 데서나 혹은 60년대 이제 들어가서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서 아주 그냥 한 몫을 톡톡하는 관악기 주자로서 아주 잘 나갔었죠. 이분의 59년 앨범인데 테너 색스폰은 베니 골슨이 네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그 트럼본이라는 악기의 매력이 제일 잘 살아있는 앨범이고 되게 빠르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멜로딕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그냥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말씀하신 베니 골슨의 테너 색소폰. 테너 색소폰이 너무나 부드럽게 트럼본이랑 톤을 맞춰서 이 베니 골슨이 원래 테너 색소폰이 부드럽고 편안한 연주로 유명하지만 이 앨범에서 두 사람의 트럼본과 테너 색소폰의 그 어떤 어우러짐은 아주 일품이고 이 앨범은 재즈 듣는 분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앨범이죠. 예. 저만 해도 CD도 있고 LP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이게 딘 마틴이 원래 이렇게 감칠맛 나게 달콤하게 부드럽게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딘 마틴 노래보다도 이 연주가 더 부드럽고 달콤해. 예, 굉장히 부드럽죠. 예. 예. 이 두 분은 아트 파머. 역시 아트 파머도 트럼펫 주자 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연주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 세 분이 주축이 돼갖고 59년에 재즈텟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듣다 보니까 이 블루스앳 앨범이 블루스앳 파트 2라고 해서 1993년에 한 번 앨범이 다시 나와요. 이들이 60대가 돼서 같이 모여서 이 곡도 다시 연주하고 그러니까 되게 60대가 돼서 블루스앳 파트 2라는 앨범에서 아주 또 이 곡을 60대의 원숙한 연주로 한번 들려주기도 했었죠. 예. 세 번째 고른 앨범은 도널드 버드, 트럼펫터 도널드 버드의 푸에고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고른 곡은 펑키 마마인데요. 59년 10월 4일 날 녹음이 되었더라고요. 퀸텟 구성인데 도널드 버드 트럼펫, 제키 맥린 알토 색소폰, 듀크 피어슨 피아노, 덕 와트킨스 베이스, 렉스 험프리 드럼. 도널드 버드 하면은 리 모건, 프레디 허버드 이렇게 해서 아주 50년대 중반부터 아주 하드밥 시대를 풍미했던 트럼펫터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70년대에는 되게 펑키한 음악으로 자신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는데 이 정통 재즈를 하던 시절 특히 이제 블루노트에서 이 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60년대 초반까지 앨범을 아주 쏟아내는데 그 앨범들이 아주 다 좋은 그 평가를 받거든요. 그 중에 59년 이 푸에고라는 앨범, 이 앨범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또 개인적이지만 이 펑키 마마라는 곡 때문인데 굉장히 슬로우 템포예요. 근데 굉장히 그루브하달까? 이 멤버들의 어우러짐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펑키 마마가 그 제목 같아요. 예. 음악이. 근데 펑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그루브는 있어. 정말 있더라고. 그게 듀크 피어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음을 많이 치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정갈하게 이 그루브를 이어가지고 리듬 섹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루브에. 렉스 험프리 드럼을 듣고 있으면은 이 심벌 치는 소리가 크게 들으면 아주 맛깔나게 들리고요. 그리고 덕 와트킨스 처음에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데 이 덕 와트킨스라는 분은 20대 중반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이제 몇 년 전이죠. 59년이면 56년 앨범 중에 왜 소니 롤린스 세인트 토마스 앨범 세인트 토마스 우리 한번 소개했었죠. 세인트 토마스가 있는 그 색소폰 콜로서스 앨범의 마지막 곡인 블루 세븐이라는 곡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베이스가 그 존재감이 아 이게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아까울 만큼 아주 존재감 있는 베이스 그리고 제키 맥린의 알토 색소폰이 굉장히 카랑카랑한데 아주 도널드 버드의 트럼펫과 함께 둘이 아주 그냥 자신감 넘치는 연주가 되게 슬로우하고 그루브한 템포 속에 있어서 이 앨범은 한 11분이 넘는데 아주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11분이 순삭되는 듯한 그런 아주 좋아하는 곡이어서 세 번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도 아주 즐겁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 펑키 마마 아니 그 제목 맨 처음에 제목도 마음에 들더라고. 아 좋았어요.
정말로. 네 번째는 윈튼 켈리의 켈리 블루라는 앨범에서 Keep It Moving이라는 곡을 골랐는데 59년 2월과 3월에 녹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피아니스트인데 이 윈튼 켈리라는 피아니스트의 경력 중에 가장 화려한 해가 59년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59년 1월에 윈튼 켈리가 자기 개인 앨범도 내고 있었지만 사이드맨으로 아주 날리고 있을 때 누가 손을 뻗냐, 마일스 데이비스가 우리 밴드로 들어와줘 해서 1월 달에 마일스 밴드에 들어가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레드 가란트를 쫓아내고. 그렇죠. 레드 갈란드가 그때 마약도 심하게 할 때고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랬다고 하죠. 괜찮아, 이제부터 얘가 할 거야 하고 그런 얘기를 레드 갈란드한테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59년이면은 한 28 되셨을 때인데 이분이 1월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경력의 최정점을 찍는 거죠. 2월 달에는 리버사이드사에서 이 앨범 개인의 리더작을 내게 되고 그러니까 2월, 3월에 걸쳐서 연주를 했는데 3월 달에는 지난 시간에 59년의 가장 훌륭한 앨범 중에 하나라고 말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Kind of Blue 거기서 이제 빌 에반스가 피아노를 대부분 쳤지만 블루스 곡인 프레디 프리로더라는 곡은 윈튼 켈리가 이제 막 들어온 윈튼 켈리가 그 빌 에반스는 그 당시 나가 있었는데 앨범을 위해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부른 거고 윈튼 켈리가 그래서 윈튼 켈리는 59년 2월과 3월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와는 Kind of Blue를 녹음하면서 한 곡을 녹음하면서 자기 개인 앨범은 이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이 앨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섹스텟 구성이에요. 리듬 섹션은 윈튼 켈리가 피아노를 하고 폴 챔버스가 베이스를 치고 역시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 앨범에서 드럼을 쳤던 지미 캅이 드럼을 치고요. 나머지 이제 3명의 관악기가 들어오는데 베니 골슨 아까 그 부드러운 커티스 플로 앨범에서 부드러운 연주를 했던 베니 골슨이 테너 색소폰을 불고 그리고 넷 애덜리 캐논볼 애덜리의 동생인 넷 애덜리가 코넷을 연주하고 그리고 바비 제스퍼라고 플룻을 연주를 하는데 이 바비 제스퍼의 플룻 연주가 너무 좋아요. 이런 하드밥 곡에서 플룻이 되게 발라드 같은 데서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앨범에서 바비 제스퍼의 플룻은 굉장히 리듬감이 있고 아주 훌륭한 연주를 했다고 생각이 돼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Keep It Moving 들어보면 좀 화려해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플룻으로 곡을 시작하니까 여타의 다른 밴드들과는 약간 차별화된 편곡이 딱 일단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초반부에 나오는 통통 튀는 그 윈튼 켈리 피아노 그리고 역시 베니 골슨이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 곡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관악기 주자들의 연주가 플룻은 되게 개성 있게 하고 테너 색소폰과 코넷이 곡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부드럽게 연주를 해서 아주 부드러운 하드밥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번째 고른 앨범은 호레이스 실버 퀸텟의 Blowing the Blues Away라는 역시 59년 8월에서 9월까지 녹음이 된 곡인데 그중에 고른 곡은 Break City라는 곡이고요. 54년 정도의 3-4년 정도의 이 호레이스 실버 피아니스트 호레이스 실버가 아트 블레이키와 함께 밴드를 만든 게 재즈 메신저스죠. 나중에 호레이스 실버가 자신의 퀸텟을 구성해서 나가면서 재즈 메신저스는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로 쭉 이어가지만 호레이스 실버가 자신의 퀸텟을 만들어서 나오면서 포맷을 딱 지켜서 멤버들의 구성을 테너 색소폰 하나, 트럼펫 하나,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렇게 퀸텟 구성을 쭉 유지해서 역시 블루노트에서 앨범을 쭉 내고 아주 하드밥의 전령사로서 또 다른 전령사로서 아트 블레이키의 재즈 메신저스와는 다른 톤으로 연주를 쭉 해오는데 워낙 피아노가 개성이 있어서 뭐랄까 피아노를 타악기처럼 친다 그럴까? 그만큼 통통 튀는 그루브가 있는 거죠. 이 호레이스 실버 퀸텟의 이 브레이크 시티라는 곡은 한
한 4분 50여 초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곡인데 하드밥의 맛을 아주 잘 살린 이 퀸텟이라는 구성, 이 테너 색소폰, 트럼펫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라는 이 구성이 너무너무나 잘 살아있는 앨범이어서 그냥 이 앨범을 얹어놓고 있으면은 그냥 한번 쭉 듣게 되는 개인적으로 그런 앨범인데, 함께하는 사람이 호레이스 실버 피아노 치고요. 그리고 유진 테일러가 베이스를 치고 루이스 헤이즈란 드러머가 드럼을 치고요. 블루 미첼이란 트럼펫터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테너 색소포니스트 주니어 쿡스가 테너 색소폰을 연주를 하는데, 이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이 통통 튀는 이 그루브를 만들어 주면은 그 위에서 블루 미첼과 주니어 쿡스가 이 두 관악기 주자가 맘대로 뛰노는 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주 그냥 그 합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앨범도 뭐 워낙 역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앨범이고, 그런데 저 역시 59년에서 이렇게 또 그 먼저 시간에 한 7앨범 빼놓고 나면은 이 앨범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앨범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앨범이 호레이스 실버가 작곡한 곡들로 대부분 지어져. 그렇죠. 전곡 작곡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드밥이라는 장르가 궁금하신 분들 말은 많이 듣고 그런데 네. 하드밥 뭘 하드밥? 예, 오늘 고른 앨범들이 전부 다 하드밥이죠. 근데 예. 지금 김 감독이 소개한 곡 중에서 사실 제일 하드밥스러운 걸 꼽으라고 그러면 나는 호레이스 실버 거. 그렇습니다. 예, 예. 빅시티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트 심스, 제일 처음에 소개한 주트 심스 알콘의 연주는 약간 뭐 쿨재즈스러운, 물론 이제 뉴욕에서 연주를 하긴 했지만 그게 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주트 심스 같은 경우에는 뭐 LA와 동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59년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한 해를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선물 창고였습니다. 정말 이 5곡 빼놓을 수 없이 정말 아주 맛있어요 노래들이. 네. 곡들이. 커티스 플로어 같은 경우는 되게 재즈 같지 않은 재즈라고도 생각이 되고, 특히 두 앨범에서 연주한 베니 골슨의 개성이랄까, 부드러운 테너 색소폰이 참 좋죠. 그럼 오늘 59년 시리즈 두 번째 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